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태도였던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부탁이 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더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호의로 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의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다정하게 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도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나친 친절보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상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서로를 오래 존중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서로를 해치게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래 함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좋아서 다정하게 대해주었지만 결국 상처를 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다정하면 상대가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너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다정함보다 무심함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태도를 지키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접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다정함보다 무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깨닫게 된 인간관계의 지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다정하면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일도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부탁도 몇 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결국 사람을 버릇없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이황에게도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소에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부탁을 받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부탁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다정하면 나중에는 그 다정함이 가벼워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후로 사람을 대할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오래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유명한 장수 손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손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정하게 굴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너무 편하게 대하면 결국 편하게 대접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다정하면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일정한 무심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오래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이라는 것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 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 주었는데 오히려 만만하게 보였던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다정함보다 무심함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친 다정함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지쳐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계속 쓰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쓰면 결국 자신이 먼저 지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다산정약용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람들을 매우 따뜻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마음이 지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해결을 도와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짐을 계속 짊어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짐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되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도 인간관계에 대해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로 무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나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사람의 삶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결국 서로가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계속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더 힘들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챙기다가 오히려 자신의 삶이 지쳐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무심한 태도를 유지할 때 자신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태도 중 하나가 바로 무심함입니다.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면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쓰다가 지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사람을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심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존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을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가볍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율곡 이이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매우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조금 차갑게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곡 이인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벼운 모습만 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명장 제갈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매우 따뜻하게 대했지만 동시에 항상 일정한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장수가 제갈량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다가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되 자신을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오래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편해지면 상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진 관계는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되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줄어들고 관계도 오래 유지됩니다. 무심함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다정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무심함이 있으면 기대도 줄어들고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친절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존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함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자신을 가볍게 보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오래 존중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다정하게 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대신 담담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함부로 대접받지도 않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다정함보다 무심함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태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되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다산 정약용도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거리를 두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래 존중하기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도 인간관계에 대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어디에나 흐르지만 스스로를 억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존재합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너무 애쓰며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다정하게 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 담담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게 되고 괜한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단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몇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게 됩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편안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은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사람을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 충분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인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말고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이 편해야 오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